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선을 넘는 그런 압박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내년 5월까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완전한 임기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놓고 있고, 사실상 중도 해임은 파월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또한 부정행위를 해서 해임 사유가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고, 현재 단순하게 정책 불만으로는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책 불일치만으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계자를 정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례적으로 조기 지명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파월에 대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파월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금융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렛츠고! 트럼프가 파월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림자 의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임기 만료 3, 4개월 전에 지명을 하게 되니까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는 되어야지 관례상 지명을 하는 게 맞는데, 트럼프는 올해 9월 안으로 무려 반년 전에 지명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 파월에 힘을 뺄 수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파월은 이제 말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선도 없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의 말이 파워 있을까요? 아니면 차기 의장이 될 사람을 미리 지명해서 그 사람 말을 따르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림자 의장이라는 이런 표현만으로도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그림자 의장이라는 개념을 꺼낸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요.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에 대한 시장 신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조기 지명, 그림자 연준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달러는 3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관세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망세인데, 조기 지명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하락폭도 계속 키우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의 하나였던 달러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있는 유력 후보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있고요. 이분은 보수적이고 매파 성향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했던 현역 연준 이사입니다. 이런 후보들로 인해서 과연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까? 이런 의문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측근들이고 트럼프 말에 휘둘려서 세계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기 지명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얻은 건 확실히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주봉인데요. 현재 상호관세가 유예 중이고 전 세계 국가들과 협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면서 시장이 관세 충격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살짝 내려가고요. 나스닥도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정말 엄청난 V자 상승입니다. 모든 건 트럼프 리딩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려할 사항도 상당히 큽니다. 국채 수익률이 요동칠 수 있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글로벌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과 백악관간 온도 차이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오히려 강하게 요구했고요. 연준 내부에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신중론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 고용,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관세율도 100%가 됐다가 50%가 됐다가 10%가 됐다가 정말 들쭉날쭉입니다. 결국 연준마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 시장에 정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우려들을 모두 불식시키게 되고 그림자 의장이 등장하면서 파월 의장의 정책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고요. 연준 권위와 독립성도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연준 의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고요. 일부 연준 이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장기적으로 금리 정책의 방향이 한 사람 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신뢰도를 주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서 정말 선을 넘는 그런 비난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은 완전한 바보 멍청이고 트럼프 반대자다. 파월은 형편없다. 파월을 늦장 대응자라고 비난하면서 계속적으로 후임자를 거론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연준 의장은 임기 중에 해임이 불가능하지만 선 넘는 압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심한 말까지 했냐면 파월은 형편없고 정신평균 이하이고 멍청하다. 금리를 안 낮추니까 수천억 달러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생겼다. 모든 악재 요소를 다 파월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그림자 의장 이런 발언은 시장에 조기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는 전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면서 관세 영향이 없는 듯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준 독립성과 글로벌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고요. 특히 모든 매크로 지표들을 트럼프 말 한마디로 망가뜨리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갈등 조정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말로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지구의 왕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정말 파월 의장은 모든 비난을 들으면서 잘 버티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연속 파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신중한 자세고요. 최종 관세가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 말에 계속 관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6월, 7월 관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고용과 물가가 1순위인 파월 의장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월마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금리 인하를 필요할 때마다 해버린다면 물가와 고용이 1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마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처럼 정치권에 휘둘려서 오직 부동산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섬을 위하는 척 금리 인하하는 꼴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폭풍은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파월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와이